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볍게 시작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1999년 5월 20일, 대한민국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등교길에 황산 공격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끝내 잡히지 않았고,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들을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1999년 5월 20일 아침, 대구의 한 평범한 골목길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학교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아침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누군가 갑자기 아이에게 황산을 뿌렸습니다. 피해 아동은 얼굴과 상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황산은 강한 부식성을 지닌 화학물질입니다. 피부에 닿는 순간 조직을 빠르게 파괴하며 일반적인 폭행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피해를 남깁니다. 영구적인 후유증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체적 피해를 넘어 평생을 함께하는 정신적 상처도 남깁니다. 이런 물질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향해 사용했다는 사실이 당시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을지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범행의 동기였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왜 그 아이를 표적으로 삼았는지, 피해 아동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었는지, 우발적인 행동이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범죄의 얼굴을 알 수 없는 가해자. 그것이 이 사건을 더욱 깊은 공포로 만들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즉각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 일대를 중심으로 목격자 탐문이 이루어졌고 수많은 제보를 바탕으로 용의자 추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처음부터 여러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1999년의 대한민국은 지금과 수사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도시 전반의 폐쇄로 텔레비전망, 실시간 휴대전화 위치, 추적, 디지털 포렌식 기술,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같은 수단들은 당시에는 사실상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의 물적 증거, 그리고 발로 뛰는 탐문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고 목격 정보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이후 빠르게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광범위한 탐문과 제보 추적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끝내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실패했고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후 수년간 추가 제보가 들어오고 재수사 논의가 반복되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 가운데 하나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어드릴 것이 있습니다. 미해결 사건이라는 특성상 인터넷에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특정 인물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주장들이 떠돌기도 합니다. 공식 수사 기록이나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보도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미해결 사건일수록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이 유독 오래 사람들의 기억에 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피해자가 어린아이였습니다. 사회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도덕적 감각을 지닙니다. 그 아이가 아무런 연고도 없이 평범한 등교길에 이토록 심각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둘째, 범행 수단의 잔혹함이었습니다. 황산을 이용한 공격은 단순한 충동적 폭력과 다릅니다. 그 심각한 피해의 성격이 사건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들었고 단순상의 사건의 차원을 이미 넘어서 있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로 가해자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범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수사의 실패를 넘어 사회 전체에 해소되지 않은 공포와 불안을 남깁니다. 누가 왜 그 아이에게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금이환의 물음표가 이 사건을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의 집단 기억 속에 살아있게 합니다. 이 사건은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 사회를 깊이 뒤흔든 여러 미제 사건들과 함께 자주 언급됩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이 사건들은 모두 범인이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으면서 사회에 깊은 상처와 의문을 남겼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경우 2019년에 이춘재라는 인물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 범인으로 특정되었습니다.
1986년부터 시작된 사건으로부터 30년이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2002년 유해가 발견되었지만 누가 아이들을 해쳤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해결되지 않은 강력범죄들은 한국 사회에서 공소시효, 제도와 수사체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법적 정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 그리고 과학수사 기법과 수사 역량의 지속적 발전 필요성이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이후 한국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 논의와도 연결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1999년 5월 20일 그 아침, 등교길의 이유도 알 수 없는 공격을 받아야 했던 한 아이를, 그 아이가 평생 짊어져야 할 상처를,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 앞에서 우리 사회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을, 우리의 수사체계는 충분히 발전했는가? 아이들이 걷는 골목길은 충분히 안전한가? 미해결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때로 화려한 승리나 위대한 인물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은 고통과 아직 아무도 답하지 못한 질문들을 잊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